내 이름은 에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간 일반 기업에서 일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만난 테루아키와 결혼했다. 첫째 딸 아야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고졸이고 집안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아주 싫어하셨다.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 말하자면 그건 설날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 이야기인데 남편에게는 1살 위인 레이와 3살 위인 미나코라는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녀들도 친정에 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거실에서 편히 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나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작은 일들을 도맡아서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누이들은 올해의 각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지. 언니, 건강하게 사는 건 너무 뻔하잖아. 좀 더 큰 목표를 세우는 생각은 못하는 거야? 어머, 넌 건강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구나. 아직 멀었다니까. 언니는 그렇게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말만 하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누나들, 이렇게 설날에 모여서 싸우지 좀 마. 시누이 둘은 나이도 가까워서 얼굴을 맞대면 자주 이런 분위기다. 중간에서 말리는 건 항상 우리 남편이고 그때 마침 거실로 차를 가져 나왔는데 드물게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러고 보니 에리나의 새해 각오는? 각오요? 저도 건강하게 지내는 거? 즉흥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누이들과 똑같은 대답을 해버렸다. 시어머니도 동의하는 것 같아서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하게 지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특히 에리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뭐야? 아까 언니가 말했을 때는 그렇다고 했잖아. 아니 그렇잖아. 셋은 다 대졸인데 에리나는 고졸이라서 감기도 안 걸릴 거고.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보며 비웃는 걸 보고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하지만 여기서 목소리를 높일 순 없지. 마실 차를 좀 더 들고 올게요.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가니 뒤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시누이들이 따라 들어왔다. 미안해. 항상 엄마가 저런 식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쏙닥쏙닥거리면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배려 없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대신 사과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나쁜 말이라도 했니? 부러워서 그런 거야. 건강이 제일이니까. 엄마 매번 만날 때마다 에리나한테 그런 말 하면 즐거워요? 계속 험담한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누이들은 평소엔 의견이 잘 맞지 않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나를 전적으로 편들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딸들이 말려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신다. 글쎄다. 에리나도 웃고 있잖아. 농담인 거 알지? 그렇지?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뭐가 그렇지예요. 이제 그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화낼 거예요. 어머, 나는 언제나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잖아. 다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너도 좀 잘해. 에리나가 너무 참고만 살잖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에리나, 설마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가 저번에 에리나가 먹을 만두를 엄청 맵게 만들어놨더라고. 게다가 걸어갈 때 일부러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 뭐? 난 그런 적 없어. 에리나가 없을 때 계속 불평만 늘어놓고 말이야. 우린 그만하라고 말해도 계속했었어. 본인한테는 직접 말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니?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해. 결정적으로 갑자기 낮에 집에 찾아가서 집안일을 스파르타로 가르쳤다며? 아니, 얼마나 시간이 많았으면. 네가 말했니? 나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테루아키한테 들은 거야. 이 녀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지금 나까지 디스당하는 거야? 알면 됐어. 엄마, 왜 이렇게 행동이 스마트하지 못해? 몰랐어. 미안해 에리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너희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앞으로 에리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다시는 집에도 안 올 거고 부모 자식 관계도 끊을 거예요. 뭐? 부모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의 올해 목표는 에리나에게 잘해주기야. 결정됐네. 그렇게 너네들 마음대로 말하지 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 코졸의 바보 같은 여자가 소중한 아들의 아내가 됐는데 엄격하게 대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엄마의 손녀딸을 낳아준 사람이라고. 굳이 이 여자한테 낳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 시어머니는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참다 못한 시누이들이 미안해. 더 이상 엄마가 있는 곳에 억지로 안 와도 돼. 네. 할머니!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는 중단됐고 세뱃돈 주세요! 알았어. 준비해놨으니까 기다려. 시어머니는 각각 손자 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는데 그 순간 할머니랑 약속 하나 하자. 꼭 집에 돌아가서 열어보기. 어때?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세뱃돈 봉투를 소중히 안고 거실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다. 우리가 거실로 가려고 할 때 아야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다. 아야, 무슨 일이야? 급히 거실로 가보니 아야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내 세뱃돈 누가 훔쳐간 거야? 뭐?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 세뱃돈만 동전이란 말이야. 동전? 아야가 쥐고 있던 동전을 보니 10엔짜리 3개와 1엔짜리 1개밖에 없었다. 이게 다야? 응.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았고 아야, 일단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까 저쪽으로 가자. 아야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시어머니를 시누이들이 막았다. 잠깐만, 아야. 다른 애들은 세뱃돈이 어쨌는데? 지폐가 있었어. 아야, 봉투는 집에 가서 확인하라고 할머니가 말했지? 아야는 아무것도 안 봤어. 애들이 열어보고 내 것도 보여달라고 뺏어갔단 말이야. 시노이의 아이들은 재빨리 우리들의 시선을 피했고 너네들은 이따가 따로 엄마랑 얘기하자. 아이들은 움찔하듯 놀란 것 같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었다. 설마 모두 세뱃돈 가지고 와봐. 그래. 아이들로부터 세뱃돈 봉투를 모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고 그러자 내 딸인 아야는 31엔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만엔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엄마, 이게 뭐죠? 이런 짓을 하고 재밌었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우리 애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네 애한테 한 게 아니라 나는 저 여자애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남편을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시어머니를 냉담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에리나가 싫었구나. 그럼 나도 엄마랑 인연을 끊을게요. 우리도요. 엄마한테는 정말 질려버렸어.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는 우리 남편한테도 싫은 소리를 했었죠. 중소기업이라서 힘들지 않냐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세요. 그런 거라면 우리 남편은 사람이 물렁하다고 물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더라.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건 농담 같은 거잖니? 그렇게 화낼 일은. 그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맹세할게. 그럼 제대로 에리나한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아주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동안 머뭇거렸지만 자식들이 진짜로 인연을 끊으려고 하자 결국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에리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아시죠? 그래, 알겠다. 이번 설날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아니, 너무 바뀌어서 너무 놀랐던 것도 사실. 예전엔 괜히 시비를 걸려고 갑자기 찾아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미리 약속을 잡고 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비꼬는 한마디 없이 오히려 매번 과자나 딸아이의 장난감 같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신다.
아야에게도 잘 대해줘서 이렇게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에 나는 조금은 불안감을 느꼈는데 그날도 시어머니는 손녀딸 얼굴을 보고 싶다며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다. 중국 갔을 때 사온 선물이야. 자, 이거 받으렴. 파랑 만주네요. 감사합니다. 가격이 꽤 비쌌을 텐데. 뭘 이 정도 가지고. 할머니! 아야, 오늘은 이 할머니가 만주 가지고 왔으니까 밤에 아빠랑 같이 먹으렴. 만주는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시어머니는 밤에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녁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나왔어. 맥주 한잔 해도 돼? 그럼 어? 이 만주는 뭐야? 어머니가 주신 거야. 엄마가? 중국 가셔서 사오신 거래. 중국 여행? 엄마는 비행기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할머니가 주신 만주 먹어요. 아빠 밥 먹고 나서 같이 먹자. 남편이 식사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만주를 먹기로 했고 같이 마실 차 좀 가지고 올게. 먼저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빠도 마실 차가 오면 그때 먹을게. 맛없어. 어? 아야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맛인가? 아야! 아야! 큰 소리가 나서 거실로 뛰어가 보니 무슨 일이야? 아야가 쓰러졌어. 아야! 배가 아파. 아야! 아야! 앰뷸런스! 얼른! 아야는 곧바로 긴급 이송되었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직전에 먹은 음식에 어떤 독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독소가 몸에 퍼져 아야가 쓰러진 것 같다고. 후유증도 없이 이번 3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만주를 먹고 이렇게 됐어.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만주였을 텐데 구입해서 바로 준 거였어. 그럼 처음부터 만주에 독소가 섞여 있었다고요? 내가 만주를 선물한 탓이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탓이. 우리는 시어머니를 의심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단순한 사고였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쨌든 딸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일단 아야도 안정을 취하고 있어서 테루아키와 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일단은 그 만주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엄마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걸까? 뭐? 지금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만주가 제대로 포장되어 있었어? 완전히 새 것 같았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만주에 독을... 독?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니야?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친절해진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건 이상하지만 설마 독성 물질까지는... 암튼 만주를 좀 조사해봐야겠어. 아야가 먹은 만주 상자에는 다른 만주들은 확실히 악취가 났지만 나머지 두 상자는 개봉된 흔적도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사고 바로 건네준 것처럼 보였다. 또 만주 자체도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고 어쩌면 그 상자에 들어있던 만주만 부패했을지도.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온에서 보관됐던 건 아닐까? 어머니 댁에선 잘 모르시겠지만 가져오셨을 땐 차가웠거든? 역시 우연인 걸까? 성분을 조사하거나 제조사에 문의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중국 제조사라면 언어도 통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야? 잠깐만, 설마...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왜 아야가 식중독에 걸렸는지, 왜 유독 하나의 만주만 이상했던 것인지.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동시에 내 안에선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곧바로 시누이 2명에게 연락을 해 가까운 시일 내에 시댁에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딸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시어머니를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아, 더워. 딱 적당하게 더우면 좋을 텐데. 온난화라는 게 이런 거겠지. 아참, 이건 선물. 이건 뭐니? 쌀과자. 차 마시면서 같이 먹어요. 고맙다. 나도 만주 가져왔어. 같이 먹어요. 만주? 만주는 이제 보고 싶지도 않다는 뭐 그런 건가? 그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신나게 잘 뛰어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 근데 만주 때문에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다니. 그러게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말하며 만주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근데 예전엔 식중독 사건도 몇 건 있었대. 그래? 일본 전통 과자는 식중독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너무 방심하다가 어떤 회사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난리 난 적이 있었대. 아, 그래? 뭐 그 부분은 고의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주 맛있어요? 뭐 그냥 그렇네. 별로 맛이 없어요? 조금 이상한 냄새가. 아, 설마. 신우이가 뒷면에 스티커를 벗겨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나 봐. 뭐? 그래, 난 신우이들한테 부탁해서 똑같이 되갚아줬던 거다. 이 시어머니가 내 딸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짓을. 이게 무슨 짓이야? 유통기한이 안 지난 스티커를 위에 붙여놨으니 몰랐지. 자기 아들이랑 손녀딸한테 독을 타려고 할 줄은. 배가. 얼마나 유통기한이 지난 걸 먹게 한 거니? 유통기한 안 지났어. 뭐? 스티커를 이중으로 붙이는 척만 하고 설사약만 섞었을 뿐이야. 잘한다 너.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 아, 나왔다. 도대체 너희들 무슨 짓이야?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마음을 바꾼 줄 알았더니 독이 든 만주를 주다니. 성분도 다 조사했으니까 이제는 변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에리나 집에 가서는 이상한 물건을 선물했지? 그거 다 조사했거든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차는 3년 전부터 방치해둔 거잖아요. 난 모르는 일이야. 과연 그랬을까요? 친구들한테 유난히 자랑을 하고 다녔잖아요. 친구? 엄마 항상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면서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녀랑 며느리가 있다고. 그런 건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죠. 금방 들통나잖아요. 분명히 입단속 시켰는데. 그런 약속으로는 소용없죠. 엄마는 스티커를 두 겹으로 붙여서 유통기한이 안 지난 것처럼 속여서 에리나랑 아야한테 만주랑 차를 선물했어요. 맞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추리 게임 같은 짓을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고소해봤자 정황상 증거밖에 없잖아. 나한텐 아무런 피해도 없거든. 아니, 그 태도를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이네. 말했잖아요. 지난 설날 때 에리나한테 또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땐 인연 끊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인연을 끊겠다니 무슨 그런 말을. 우린 진심이에요, 엄마. 아니, 이제는 엄마라는 생각도 안 들지만. 야,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겨우 3명 다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고졸 여자의 멍청한 피가 섞였는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니? 인연을 끊으면 유산도 한 푼도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이래도 상관없다고? 돈은 필요 없어요. 소중한 건 가족이죠. 당신처럼 위험한 사람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위험한 사람이라니. 난 그냥 조금 장난친 것뿐이잖아. 그 장난 때문에 아야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요? 레이, 진정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우리 그냥 가자. 2번 다신 안 올 거예요. 갈게요. 에리나, 우리도 가자. 나는 친구도 있으니까 너희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속이 더 시원하지. 바보 같은 놈은 바보끼리 어울리면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 댁을 나오게 됐고 이때까지 키워준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녀석들. 유언장엔 자식들 이름은 절대 안 적을 거야. 뭐 그래도 속은 후련하네.
이제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즐기며 살아야지. 자, 맛있는 차라도 한 잔 마셔볼까? 어?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아픈 게. 어머? 발도 저리네. 안 돼.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과 괜찮대도. 그것보다 좀 들어봐봐. 엄마 말이야, 만주를 먹고 스티커를 벗기는 척하니까 바로 토하러 갔지 뭐야. 정말로 허둥대는 모습이었지. 어차피 엄마는 곧 울면서 찾아오실걸.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암튼 전화도 차단했으니까 집에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아야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할머니 너무 싫어. 앞으로는 우리가 할머니 대신 맛있는 만주를 많이 사줄게. 근데 어머님 친구들한테 어떻게 물어보셨길래? 아니, 그거 말이야. 실은 엄마 친구들이 엄마를 엄청 싫어했더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매일 같이 식사하러 오셨던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싫어했대. 사람을 너무 질리게 해서. 요즘은 엄마 빼고 차 마시는 날들이 더 많았대. 모두한테 미움을 받다니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우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는 집에서 쓰러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진 것은 3일 후에 발견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 만약 시어머니가 신우이나 나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변했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고 행복했을 텐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움받으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 시어머니가 없는 지금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며 잘 지내고 있다. 참고로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서 형제들이 3등분해서 나눠 가지게 되었다. 제 이름은 모리베 히로시, 20살 계약직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만든 소셜게임이 히트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특히 소셜게임에 빠져서 게임 랭킹은 항상 상위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실력 있는 플레이어로서 제 닉네임 말재주 없음이 소개되는 일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닉네임은 제 성격으로 대충 지은 건데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알았다면 좀 더 제대로 된 걸로 할 걸 그랬다고 조금 후회했지만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낙이었던 소셜게임. 어른이 되면 제가 만드는 쪽이 되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게임에 관한 기술을 공부,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간단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친구한테도 시험 삼아 플레이해달라고 했는데 평판이 좋았죠. 이렇게 되니 점점 제 꿈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관련 전문학교에 진학. 거기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 꽤 우수한 성적을 따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견학을 온 게임 회사 사람도 꼭 우리 회사에 취직해줬으면 하네 라고 하면서 직접 명함을 주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취할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여유 부리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취할을 시작해보니 우리 회사 지원 동기는 게임을 좋아해서입니다. 그럼 다른 회사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면접을 볼 때는 그게 더욱 심해져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회사의 면접도 붙지 못해 좀처럼 취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건네줬던 분에게 연락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답답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남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둘 걸 하고 후회하던 때 고등학생 동창에게 이런 라인이 왔습니다. 히로시, 하이,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요에이,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 넌? 나는 그럭저럭. 전문 학생은 벌써 취하라는 시기 아니야? 뭐 그렇지. 좀 어때? 취직 결정 났어? 아직이야. 면접에 약해서 말이야. 그건 변함없구나. 아무튼 마침 잘 됐다. 뭐가? 사실은 나 게임 회사를 세웠거든. 어라? 너 진학하지 않았었냐? 지금 대학교 2학년 아니야? 요즘 시대에 학생이 창업하는 건 평범하지. 왜? 우리 부모님도 사장이잖아. 나도 내 회사를 만들어두고 싶다고 생각했지. 대단하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처음 봤어. 뭐 창업 자금은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니 자회사란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벌써 사장이라니 진짜 대단하다. 축하해. 고맙다. 그래서 그 회사가 소셜 게임을 개발하거든. 내년에는 RPG 게임을 완성해서 발매할 예정이야. 스케일이 큰 얘기네. 그래서 네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때? 내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거든. 그래서 네가 도와줬으면 해. 일단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직원으로 등용하려고 하는데 어때? 오히려 내가 부탁해야 할 정도야. 자세히 알려줘. 오케이. 그럼 내일 바로 회사에 와줘. 장소는 곧 링크로 보낼게. 이 남자의 이름은 나카네 유에이. 아까도 말했듯이 고등학생 동창입니다. 나카네는 아버지가 대기업 IT 회사 회장으로 반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유에이와 친해진 것도 역시 게임 덕분. 우연히 같은 소셜 게임에 빠져 그걸 계기로 교류하게 되었죠. 네가 그 엄청난 실력자 플레이어인 말재주 없음이야?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와, 대전 좀 해줘라. 실력을 봐야겠어. 강하다. 순살당했어. 그 캐릭터라면 활이 아니라 석궁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템도 이렇게 맞추는 게 대박. 진짜 말재주 없음이구나 너. 뭐 그렇지. 이거 말고 잘하는 건 없지만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공략하는 것도 즐겁지만 나는 나중에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어. 모두가 열중하는 게임을 만드는 게 꿈이야. 너같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다면 분명 재밌을 거야. 그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염원하던 프로그래밍 전문학교에 합격한 건 유에이에게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졸업 후에 이렇게 매력적인 제안을 받게 되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소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새로 생긴 회사이니 처음부터 도전한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그럼 신입인 저라도 책임 있는 일을 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유에이의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졸업 후 모리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회사 근무에 처음 가보는 곳. 소통 장애에게는 난이도가 높았지만 다행히 다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얘는 학창 시절부터 게임 생각밖에 안 했었지. 한때는 프로게이머 수준의 실력이라 살짝 화제가 되기도 했어. 아이, 그 얘기는 좀... 오, 그거 대단하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모리베군. 저는 하즈마라고 합니다. 모리베군과 같은 프로그래머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유에이의 말대로 회사는 가정적인 분위기였고 사람도 적어 저치고는 드물게도 금방 선배들과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 아무래도 불편한 사람이. 야, 오늘 중에 자료 준비해두라고 했지 내가? 아니 그게... 뭐야? 확실히 말해! 내일까지라고 하셨는데... 뭐? 내가 그렇게 말한 증거라도 있냐? 그건... 나 참... 이래서 전문대 출신을 고용하는 거에 반대한 건데 사장님의 친구라니 완전히 낙하산이잖아. 조금은 도움이 되라고! 죄송합니다. 개발부 부장인 아라키 씨입니다. 이렇게 말투가 험하고 고압적. 소통장애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자료는 정말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저를 괴롭히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라케 씨의 말대로 저는 거의 낙하산.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자세로 임해야만 했는데 라고 조금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아무리 그래도 위가 아픕니다. 그래도 업무 내용은 아주 충실했습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제가 맡은 부분이 많아 학생 때부터 쭉 공부해온 보람도 있어 일 자체에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모리베군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제 일을 선배에게 칭찬받는 건 순수히 기뻤죠. 하지만 부장은 야, 모리베, 내 점심 사와. 하지만 아직 일이... 닥쳐! 상사의 명령에 말대꾸하지 마. 당장 다녀와!
마치 아싸를 셔틀시키는 양아치 같은 행동. 역시 좋아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건 그저 고압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부장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인 UAE가 별로 회사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 걸 이용해 제멋대로 굴고 있습니다. 조사라고 주장하며 업무 중에 전혀 상관없는 게임을 하거나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3시간 넘게 자리를 비울 때도 있습니다. 개발부 부장인데 그렇게까지 프로그램의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고 의욕도 없는 데다 실력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째서 이 남자를 부장에 앉힌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장의 아래이지만 다행히 주임인 하즈마 씨가 우수해서 어떻게든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제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모니로봇 퀘스트라는 게임을 발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매상은 물론 리뷰도 꽤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제작에 참여한 게임이 좋은 평가를 받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죠. 그러던 어느 날 요에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단하잖아, 모니로봇 퀘스트. 매상 순위도 꽤 상위를 차지했고 출발이 아주 좋아.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널 고용하길 잘했어. 고마워.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기뻐. 그래도 팀 모두의 공적이니 내가 없어도 성공했겠지만 여기선 허세로라도 내 실력이다 라고 해야지. 뭐 그런 겸손한 면이 네 장점이지만 근데 상담이 있어. 뭔데? 내 직원 등용은 언제쯤이 될 것 같아? 아직 직원으로 삼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방금 그렇게 칭찬해놓고? 난 당연히 그래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했어. 확실히 노력한 건 인정하지만 말이야. 그거랑 이건 얘기가 다르지. 하지만 일단 결과는 낸 거고 주임인 하즈미 씨도 실력은 인정해주고 계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참, 운 좋게 게임이 히트를 쳤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우쭐해지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직원이 되고 싶을 뿐이지. 아직 발매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결과를 냈다고 하지 마. 그렇긴 하지. 미안해. 직원 등용에 대해서는 좀 더 상태를 지켜볼 거야. 알았어. 일단 상응하는 결과를 냈으니 슬슬 직원으로 승격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되나 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하지만 좀 더 충격적인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다. 어느 날 휴식 중에 휴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살짝 열린 문에서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몰입애가요? 그렇다니까. 곤란하단 말이지. 문득 제 이름이 들려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엿듣게 되었죠. 몰래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엔 아라키 부장과 요에이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놈을 직원으로 삼을 생각이세요? 그럴 리가. 개발팀 일손이 부족하니까 대충 끼워 넣은 거지. 그럼 계약이 끊기면 끝인 거네요. 그보다 이제 필요 없지 않나? 게임도 발매됐고 운영은 다른 팀이 할 거니까 대충 이유를 붙여서 해고해줘. 네네, 맡겨주십시오. 대화 내용은 이런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문을 열고 끼어들었습니다. 요에이, 얘기가 다르잖아. 뭐야, 듣고 있었냐? 그럼 오히려 얘기가 빠르겠군.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계약 끝이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웃기는 놈이네. 고등학생 때도 그냥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필요해서 말을 걸어준 것뿐이거든. 지금도 옛날도 그냥 이용한 거야. 그들은 웃으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너무 심한 처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저처럼 기술만 있는 사람은 어디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어라? 몰입애군, 무슨 일인가? 하즈마 씨. 회사 출입구 근처에 서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하즈마 씨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마침 잘 됐어. 밥이라도 먹으면서 말하지. 라고 가볍게 저에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용한 개인실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하즈마 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얘기를 듣고 있던 하즈마 씨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해. 네? 어째서요? 아니,
사실은 말이야. 하지마 씨는 놀랄만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잘 지냈냐? 친구라고 생각하던 놈한테 배신당한 것 치고는 그럭저럭.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이야? 인사가 너무하네. 그건 가벼운 농담이었어. 그런데 울컥해서 회사를 그만두다니 귀여운 녀석이구만. 그래서 용건은? 아니 그게 나도 여러모로 반성했거든. 그러니까 널 직원으로 삼아주려고. 그러니까 돌아와. 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거절한다. 너무 그러지 마. 어차피 이직처도 없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 같은 놈은 아무도 고용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고용해주지. 솔직히 말하지 그러냐? 회사가 큰일이라 도와달라고. 무슨 말이야? 시침이 뗄 거 없어. 모니로봇 퀘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 게임이 버그투성이에 과금 시스템에 에러도 일어난다고. SNS에서 트렌드까지 올라갔던데? 그래, 네 말대로야. 수습이 안 되니까 좀 도와줘. 나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주임인 하즈마 씨한테 말해보지 그래? 아, 그것도 어려우려나? 하즈마 씨도 그만뒀으니까? 일단 연락은 했는데 거절당했지? 왜 그렇게 단정짓는데? 그야 그렇겠지. 그도 그럴게. 하즈마 씨는 이제 더 큰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테니까. 왜 네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나도 지금 하즈마 씨랑 일하고 있으니까. 그날 하즈마 씨한테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대기업 게임 회사에서 헤드헌팅 당하고 있거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팀을 맡게 되었는데 더 대단하네요. 역시 하즈마 씨예요. 그래서 말인데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데려와도 된다고 했거든. 저희 회사에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있었나요? 무슨 소리야. 모리베군 지금 자네를 스카우트하고 있는 거잖아. 네? 모리베군의 기술은 솔직히 지금 회사 누구보다도 뛰어나. 그러니까 때를 봐서 제안하려고 했지. 물론 정직원으로 고용해 줄 거야. 그런 게... 답은 예스나 네뿐이야 모리베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저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대우로. 저는 하즈마 씨 아래에서 또 다른 게임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역시 대기업인 만큼 규모도 차원이 다릅니다. 힘들긴 하지만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한편 UA의 회사는 라인에서 말했듯이 모니로봇 퀘스트가 큰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개발의 주축이었던 하즈미 씨가 빠진 데다가 계약직이었다고는 하지만 높은 기술을 가진 저도 빠졌으니까요. 게임은 이미 발매되었지만 업데이트나 점검이나 수정을 할 때마다 개발부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스케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는 UA의 회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운영했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질이 확 떨어졌죠. 그렇게 유저의 분노를 사서 큰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발매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모니로봇 퀘스트는 서비스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처음 개발에 관여한 게임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마음이 아프니 옮긴 회사의 사장님과 하즈미 씨에게 상담해서 UA의 모회사, 즉 자본의 출처가 되는 회사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UA의 아버지는 매수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UA는 제법 싫어했지만 이대로 큰 빚을 떠안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최종적으로 UA의 회사는 저희 회사에 매수당해 모니로봇 퀘스트는 모니로봇 퀘스트 2로서 재발매. 저희 회사의 신용도 있어 인기는 단번에 회복. 또한 기존 유저들에게는 민폐를 끼친 대가로 가차를 돌릴 수 있는 아이템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배려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UA가 사장의 그릇이 아니라는 건 명백한 사실. 저희 회사의 판단하에 UA 이하 모든 직원은 해고를 당해 실질적으로 UA가 세운 회사는 해체, 모니로봇 퀘스트 팀을 새로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동은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니 UA나 아라카시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는 건 이제 불가능하겠죠. UA는 어떻게 되었냐면 아버지한테 크게 혼쭐이 나서 사회에 나가 제 몫을 하게 되기까지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학생사장 신분에서 하룻밤 만에 고생하는 학생으로 전락. 게다가 대학에는 모니로봇 퀘스트의 유저도 많아서
입만 번드르르한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혀 냉담한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 과금액 돌려내! 라는 협박 연락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휴학.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면서 낡은 원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다고 아버지인 사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업무 거래 상대라서 이렇게 근황을 들을 수 있지만 사장님은 몸에서 나온 이물질 답이 없다. 이대로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다. 라는 태도이니 UA가 구원받는 일은 없겠죠. 게임 제작은커녕 이제 2번 다시 게임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다음에 UA를 닮은 저 캐릭터라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그건 또 다른 기회에 하즈미 씨한테 기획서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해도 돼요? 아직도 있다고? 대체 또 뭔데? 선배가 잤던 그 사람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너 요즘 그 남자랑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 괜한 허세 부리는 것도 적당히 해.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실은 그 사람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고요. 뭐? 도쿄에 있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 입사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일도 많이 맡게 되고 일을 하며 보람도 느끼고 있던 와중 어느 날 갑자기 왕재수 선배랑 얽히게 됐다. 아, 드디어 6시네. 아싸, 6시다 6시. 칼퇴근이다 칼퇴근. 너무 텐션 높은 거 아니야? 있잖아, 이따가 저녁이라도 먹으러 갈까? 좋아, 나도 가보고 싶었던 가게가 있었거든. 그래? 완전 좋다. 거기 가자. 그럴까? 그럼 잠깐만. 지금 예약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 고마워. 여기 꽤 인기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거든. 예약할 수 있으려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카무라, 잠깐 괜찮아? 아, 네. 우에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이 자료 오늘까지 정리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오늘까지요? 지금 퇴근 시간 10분 남았는데요. 내일 프레젠테이션까지 꼭 필요한 자료라니까. 지금 상사말 안 듣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넌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항상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 죄송합니다. 알겠으면 하기나 해. 그럼 얼른 해. 저기 선배님, 무슨 일이지? 저도 유우랑 수다 떨었으니까 같이 도와줘도 될까요?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나나세. 아니야, 너는 퇴근해도 돼. 네? 아니 그래도 난 너의 업무 능력은 높게 평가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얘지. 네가 도와주면 얘가 발전이 없잖아. 아니, 그건 아무튼 나카무라, 오늘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해. 물론 혼자서. 알겠지? 네. 선배가 이렇게까지 괴롭히게 된 이유는 2달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이었는데 저기 유, 잠깐 시간 돼? 지금 바쁜가? 아, 사토시 선배. 무슨 일이세요? 이 짐을 위에까지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혼자서는 다 못 들 것 같아서. 아, 네. 도와드릴게요. 진짜 고마워. 그럼 이것만 들어줄 수 있을까? 네, 주세요. 이야, 유는 진짜 착하다니까. 뭐든지 편하게 부탁할 수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에요. 아직 신입이지만 부탁하실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다음에 감사 인사로 말이야.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요? 그럼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저도 선배한테 일 때문에 상담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어우, 그래? 그럼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할까? 네, 좋아요. 아, 다 됐다. 짐은 여기다 두면 돼. 아 네. 덕분에 빨리 끝났어. 진짜 고마워. 별 말씀을요. 다음에도 신세질 일 생기면 그때도 좀 부탁해.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봐. 저 녀석, 내가 좋아하는 사토시한테 꼬리치고 있잖아. 이때 나는 우에다 선배가 사토시 선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점심 때 나나세한테 이런 충고를 듣게 됐다. 저기 말이야, 유우는 사토시 선배랑 사겨?
무슨 소리야. 그냥 잘해주는 선배일 뿐이야.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 최근에 우에다 선배가 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우에다 선배? 그 브라콘에다가 본인이 결혼이 늦어지는 건 자기 동생이 너무 잘생기고 완벽해서 그렇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허세를 부리는 그 화장 떡칠한 꼰대 아줌마 말하는 거야? 아, 맞긴 맞는데 뒷담화가 살벌하네. 나 우에다 선배 별로 안 좋아하거든. 회식 때 자기 남동생 사진을 억지로 보여줬는데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더라고. 자, 그 남동생 이야기 나중에 하고. 아, 미안. 그래서 아까 뭐라고? 사토시한테 꼬리치고 있으니까 주의 좀 주라고 하더라. 뭐?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건 내 추측이긴 한데 아마 우에다 선배는 사토시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알아. 뭘 말하고 싶은지. 자기가 뭐 중학생이냐고요. 근데 일단 회사 선배니까 귀찮은 일은 피하는 게 좋잖아. 유우가 사토시 선배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필요 이상으로 말 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조심할게. 나나세한테 충고를 받고 조심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사토시 선배한테 마음을 두고 있던 우에다 선배는 아까 그 일련의 일을 보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다. 나는 사실 사토시 선배한테 특별한 감정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때까진 간단한 일만 떠넘겨지거나 뒷담화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차 괴롭힘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잠깐만 유. 응? 왜? 예상했던 대로 괴롭힘이 장난 아니잖아. 그러게. 근데 오늘은 야근뿐만 아니라 소소한 괴롭힘도 계속 있었지만 말이야. 그래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 그럼 다행이긴 한데 오늘도 내 핸드폰에 이런 메시지가 왔거든. 나나세, 유우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해. 행동하기 나름에 따라 너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 똑똑하니까 잘 알겠지? 뭐야 이 메시지? 진짜 사춘기 중2병이잖아. 내 말이 나도 완전 놀랐잖아. 진짜 대체 뭐지? 근데 다른 선배한테 들었는데 우에다 선배는 마음에 안 드는 후배한테는 철저하게 괴롭힌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퇴사할 때까지 계속 그런데. 역시 그렇구나.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후배의 남자친구한테 접근해서 정신적으로 망가뜨리고 그 후배를 그만두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전형적인 수법이래. 헐, 완전 최악이잖아.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함부로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 하긴 나나세는 남자친구가 있잖아. 근데 괜찮아. 난 지금 남자친구 없으니까. 그렇다면 뭐 다행이지만 어쨌든 너도 조심해. 그 사람 눈에 띄는 행동을 더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야. 고마워. 조심할게. 그리고 나나세의 그 충고대로 괴롭힘은 점차 사생활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건 회사가 쉬는 날 친구랑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일어났는데 아, 잠시만요. 모니로봇 택배입니다. 나카무라 씨 맞으시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택배?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도 없는데 뭐지?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 뭐야? 택배 왔어? 근데 뭘 주문한 적도 없는데 누가 보낸 거지? 궁금했던 난 바로 상자를 열어봤더니 왜 그래? 칼이랑 편지만 들어있어. 칼이랑 편지? 뭔가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아? 편지에 뭔가 적혀 있어? 그게 가타카나로 죽어 이렇게만 써져 있어. 뭐야, 완전 무섭잖아. 하지만 괜찮아. 범인은 알고 있으니까. 정말? 혹시 전에 말한 그 선배? 맞아. 같은 글씨를 본 적도 있으니까 틀림없어. 여자의 복수심은 진짜 무섭네. 너 뭐 한 거야?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진상 아줌마가 노리고 있던 사람이라서 반대로 시기를 당한 결과가 바로 이거지. 헐, 피해망상이 심각한 아줌마네. 그치? 진짜 갈 때까지 갔다니까. 있잖아, 그거 무서운데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이건 잘 보관해 둘 거야.
나중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집에 정체 모를 칼이 배달됐다고?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우에다 선배가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 미안. 너무 충격적이라 그만. 나도 충격적이긴 해. 정말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진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겠어? 유, 너도 위험할 수도 있잖아. 아니, 괜찮아. 걔가 자기 몸까지 버리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 정도 협박이 최선일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이렇게 참기만 할 건 아니지? 설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보복해야지. 그렇구나.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잠깐, 너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미안. 결국 똑같이 혼쭐을 내줘야 걔도 정신 차린다는 거지. 독은 독으로 다스려야 된다잖아. 아, 그렇구나.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에 붙은 거야? 알겠다고. 근데 도대체 뭘 할 건데? 전에 우에다 선배가 복수하려고 후배 남자친구를 빼앗은 적이 있다고 했었지? 응. 그래서 그게 왜? 그걸 역으로 이용해보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잘 지켜봐. 최고로 재밌는 전개를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그 순간이 찾아왔다. 저기 유, 잠깐 괜찮아? 네, 우에다 선배,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좀 보여줄 게 있어서 말이야. 뭔데요? 이거 봐봐. 이게 뭐죠? 모른 척 하기는 내가 네 남자친구를 뺏었다고요. 남자친구요? 아까부터 왜 자꾸 시치미를 떼는 거야? 내가 꼬시니까 이 남자 바로 넘어오더라. 침대에서도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여자라던데? 아... 너무 안쓰러워라. 선배님,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요. 뭔데? 저도 선배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뭔데? 이거예요. 잠깐! 이건 내 남동생이잖아! 네, 저도 선배님의 남동생이랑 사고를 좀 쳤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귀엽고 큐티한 내 남동생 마사시를? 선배님의 남동생도 바로 넘어오던데요. 몸 함부로 굴리는 건 누나나 동생이나 진짜 똑같은가 봐요. 그런 모습들이 참 훈훈하더라고요. 또 멍청하니까 쉽게 다룰 수 있어서 편하기도 했고요. 너 말이야,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 아, 맞다. 그리고 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누가 네 언니라는 거야? 소름 끼치게!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음성으로 재생해드릴게요. 우에다 선배는 남동생을 진짜 좋아해서 본인이 남자친구를 못 사귀는 건 남동생이 잘생기고 완벽해서 그런 거라며 자주 자랑을 하시거든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다녀? 40대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나 누나랑 13살 차이 나거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엄청 예뻐해줬지. 근데 나도 이제 26이거든.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말도 안 돼. 마사시. 그리고 자기 누나는 돈을 잘 내주니까 같이 밥 먹거나 쇼핑 갈 때만 만난다고. 그것도 5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요. 듣는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그만해. 도대체 뭐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제가 뭘요? 그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를 뺏어갔는데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우에다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니, 내 반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해도 돼요? 아직도 있다고? 대체 또 뭔데? 선배가 잤던 그 사람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뭐? 무슨 말이야? 너 요즘 그 남자랑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 괜한 허세 부리는 것도 적당히 해.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실은 그 사람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라고요. 뭐? 여기 명함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내가 명함을 건네자 우에다 선배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나는 웃음을 참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이어나갔다. 이 사람 맞죠? 그렇긴 한데. 근데 왜 네가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우리 회사 거래처에 모니로버 부동산이 있는 건 알고 있죠? 당연히 알지. 내가 그런 것도 모르겠어. 그분은 그 부동산 직원인데 이사 때문에 좀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이사? 누가 한 짓인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집에 칼이 배달되거나 수상한 일이 있어서요. 좋은 집이 없는지 상담을 받았었죠.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저녁을 대접하게 됐는데 얼마? 분명 선배는 내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회사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선배는 그 사람을 제 남자친구로 착각하셔서 필사적으로 그 직원이랑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게다가 그 남자 싫다고 했었죠? 근데 선배가 그를 해고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해서 강제로 호텔에 끌고 갔다고. 그건 이런 아줌마가 들이댔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잠깐. 너 지금 상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상사? 당신이 상사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뭐? 방금 이 건에 대해서 부장님과 사장님께 보고드렸거든요. 거래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마 해고되시겠죠? 설마. 이 모든 건 하찮은 질투심 때문에 후배를 괴롭힌 대가라는 거죠. 그럼 지금 바로 사장님께서 사장실로 오라고 하셔서요.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렇게 해서 우에다는 사장님과 부장님의 결정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받게 됐고, 나에게 칼을 보내는 괴롭힘이나 그동안 직원들에게 했던 반복적인 괴롭힘도 밝혀져 종합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예정이다. 물론 나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를 결심했고, 우에다한테 그럭저럭 괜찮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뭐 근데 유치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거라서 정신적 피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리고 이건 우에다 남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위자료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지고 평일에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아, 물론 더 이상 돈줄이 되어주지 못하는 누나랑은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짜 대박 왕재수라니까. 남동생은 전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끔 누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 적당히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회사는 우에다의 해고 이후로 평화를 되찾게 됐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에다가 맡고 있던 큰 프로젝트를 나와 나나세가 맡게 되었다.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우와,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구나. 살벌하기도 하지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웃기게 복수해주겠다고. 그렇다고 정말로 우에드 남동생이랑 관계를 가질 줄은. 우에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거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유우가 우에다 동생한테 몸을 허락할 필요는 없었잖아. 아, 그거? 안 잤어, 실제로는. 뭐? 아니 사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할 때 술을 먹여서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난 호텔비를 놔두고 그 녀석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돌아갔지. 역시 유우는 능력자라니까. 아마 승진도 순식간이겠는걸. 무슨, 너가 영업 성적이 좋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고. 절대 짓지 않을 거야.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질투를 사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은 반대로 상대방이 원한을 품은 거였으니까. 참, 진상짓도 정도껏 했어야지. 암튼 여러분도 이런 미친 인간을 만나면 철저하게 복수하시길. 하반신 불구인 여동생 따위는 부끄러우니까 필요 없어. 정말 미사키는 걸림돌이라니까. 거슬리니까 버리자. 언니, 아빠, 엄마. 제 이름은 쇼지 미사키, 25살. 초등학생 때 사고로 하반신 불구자가 되어 휠체어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은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고생했어요.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언니, 무서워. 겁쟁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어떻게 내려가? 빨리 뛰어내려. 밀지 마. 위험하다고 하는데 미사키가 멋대로.
언니 말을 안 듣고 뛰어내린 거구나. 놀랐겠구나. 안쓰럽게도. 내가 제대로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빠, 엄마. 무서웠지? 그래도 이제 괜찮아. 같이 있었다고 해서 사키오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단다. 그래, 미사키가 자꾸 멋대로 행동하니까. 다리가 그렇게 된 것도 다 자업자득이야. 그래,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고 해서 가족한테 어리광 부리지 마. 집도 베리어 프리로 바꿔야 하는 건가? 돈이 많이 들겠어. 넌 대체 얼마나 민폐를 끼치면 만족하는 거니? 죄송해요. 사과한다고 다리가 낫는 게 아니잖아. 정말 울고 싶은 건 우리 쪽이야. 넌 우리 집의 걸림돌이구나. 자, 세뱃돈이다. 사키오와 미사키에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빠, 미사키한테는 세뱃돈 안 줘도 돼. 아니, 왜냐? 미사키는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든다고. 맞아요. 어리광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도 미사키도 갖고 싶은 게 있지 않겠니? 그래, 미사키도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을 거다. 고생하는 건 우리야. 이런 동생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처지가 안 좋대. 정말 부끄럽다니까. 그러니까 미사키 몫의 세뱃돈은 사키오한테 주면 돼. 그러면 됩니다, 어머님. 미사키, 그래도 되겠니?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말한다면. 미사키, 엄마, 이 수학 숙제 가르쳐 주세요. 어차피 넌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여기 모르겠어. 어쩔 수 없네. 엄마가 대신해줄게. 사키오한테는 고생만 끼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맞아. 미사키 다리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미사키는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죄송해요. 당시에는 왜 제가 그런 취급을 받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걸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되었는데 이런 부모를 독부모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리광받아 폭군으로 자란 언니.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온 건 언니인 사키오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휠체어를 탄 여동생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니까. 그래도 사키오. 미사키 때문에 내가 괴롭힘 당하면 어떡해. 그건 안 되지. 중학생은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 장애인 여동생 따윈 필요 없어. 하긴 하반신 불구인 아이는 있어도 곤란할 뿐이지. 미사키를 부모님께 맡기는 건 어때? 좋다. 부모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아싸. 한동안 할아버지네 집에서 살지 않을래? 왜? 여러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주 환영이래. 그렇구나. 아빠 엄마랑 떨어져 사는 건 외롭겠지만 조금만 참아주겠니? 지금 사키오가 중요한 시기거든. 알았어. 나 할아버지네 집에 갈게. 괜찮은 거니? 응.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았어. 부모님은 짐덩이인 저를 버릴 수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했겠지만 저한테도 좋은 소식이었어요. 조부모님은 자매를 차별 없이 상냥하게 대해주셨고 제 다리를 항상 신경 써주셨거든요. 독부모 아래에 있는 것보다 훨씬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미사키, 괴로웠지? 앞으로는 여기서 쓱쓱 크렴. 지금까지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준 게 미안하구나. 여기선 마음껏 어리광 부려도 된단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였어요. 조부모님과의 생활은 매일이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할머니, 내가 밥 해놨어. 어머, 고맙구나. 휠체어라서 힘들지는 않았니? 전혀. 이래 보여도 할 수 있는 건 많아.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을 베리어프리로 개조해준 덕분에 생활하기 편해서 너무 좋아. 이 정도는 당연하지. 기뻐해줘서 다행이구나. 미사키가 와줘서 집이 밝아졌구나. 그러게나 말이다. 미사키를 위해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게 해줘. 이런 저를 조부모님에게 맡긴 부모님한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미사키, 대학은 어떡하고 싶니? 대학 가도 되는 거야? 성적이 좋은데 대학에 가지 않는 건 아깝잖니. 그래, 이 성적이라면 티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니?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댈 수는 없어. 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 여차하면 이 집을 팔아도 되니까. 그럴 수는 없어. 늙은 우리에게는 너만이 희망이란다. 그러니 꿈을 보여주렴. 알았어, 나 힘낼게. 우리도 전력으로 응원하마. 그 대신 장학금을 받아서 최대한 부담 끼치지 않게 할게. 마사키는 정말 착한 아이라니까. 정말 우리는 좋은 손주를 뒀어. 그때부터 저는 맹렬하게 공부했고 그 결과 인류라고 불리는 T대학에 합격했죠. 미사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녀다. 오래 살길 잘했어.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야. 그래서 상담이 있는데 사실 나 창업하려고 해. 회사를 만든다는 거니? 맞아, 대학 친구랑 회사를 만들기로 했어. 그거 대단하구나. 어떤 회사니? 나처럼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대단하구나. 미사키가 하는 일은 뭐든지 응원하마. 저는 휠체어를 탄 20대 T대생 여사장이라며 언론에게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 취재 의뢰가 왔는데 어떡할래? 받을게. 회사 홍보가 되니까. 뭔가 너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 덕에 회사도 순조롭잖아.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실제로 휠체어 이용자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더 좋잖아. 그렇긴 하지. 고마워, 미사키. 좋아, 이 기세를 몰아 상장하자. 오. 감사하게도 두 요양원과 재활시설이 협력해주어 시스템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사키, 잘 지냈니? 뭐야? 뭐야라니. 내 본가니까 와도 되잖아. 10년 가까이 연락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야? 그래, 미사키를 계속 방치해놓고.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웃기지 마. 그래, 휠체어를 타게 된 딸이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연락도 없던 너희들이 무슨 가족이냐? 그런 심한 소리 하지 마. 저기, 미사키한테 조금 부탁이 있어서. 설마 돈이야? 그래. 왜 돈이 필요한 건데? 사키오가 상사랑 불륜하다가 아내한테 들켜서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내한테 들키다니 정말 바보같지. 뭐? 바보는 너겠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무튼 어떻게 좀 해결해주지 않을래? 부탁이야. 오랜만에 와놓고 이런 얘기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왜 내가 네 위자료를 내야 하는데? 단 둘뿐인 자매잖니. 휠체어를 탄 여동생은 필요 없다면서. 뭐?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적당히 해라. 더 이상 미사키를 모욕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빠. 그래, 우리의 귀여운 아이는 미사키뿐이야. 너희들처럼 수치도 모르는 것들이랑은 연을 끊겠어. 당장 나가. 뭐야? 조금 떠받들어진다고 우쭐해져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애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래, 이런 매정한 딸로 키운 기억은 없어. 당신에게 키워진 기억이 없으니까. 내 부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뿐이야. 당장 사라져. 장애인 주제에 건방져.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언니와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미사키, 그게 아니야. 슬픈 게 아니라 내 부모와 언니가 저런 답없는 사람인 게 너무 분해서. 이제 그 녀석들에 대한 건 잊고 살자꾸나.
미사키, 넌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녀야. 그래, 미사키만이 우리 삶의 희망이다.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 야, 또 안 좋은 글이 잔뜩 달렸어. 이렇게 매일 성실하게 쓰는 게 징하다. 오히려 존경스러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버려둬도 되는 거야? 뭐 유명세 같은 거지. 그런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거든. 조사해서 고소하자. 그래, 위협하는 의미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요즘 인터넷에서 제 회사나 저에 대해 비방하는 글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뭐 여대생이 기업가라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데 심지어 저는 장애인이니까요. 여러 의미로 의논의 표적이 되기 쉬운 존재라는 자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글들은 심하다는 메일이 와서 드디어 조사하기로 했죠. 미사키, 이거 봐. 비방글에 대한 조사한 거 읽어봐. 뭐야 이게? 정보 게시 등으로 조사해보니 그 범인은 무려 제 언니인 사키오였어요. 이거 네 언니 맞지? 범인은 언니였구나. 어쩔래? 고소할까? 아니, 그건 좀. 조사하게 해놓고 미안하지만 하긴 싫어도 일단 친언니니까. 고소는 안 하겠지만 경고는 해야겠어. 계속 비방하면 마땅한 대처를 하겠다는 취지를 홈페이지에 남기자. 그렇게 하면 조금 억제력이 생기겠지. 그게 좋겠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어 고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경고문은 걸기로 했어요. 그 경고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 비방하는 글이 줄어들어 안심했어요. 몇 년 후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회사도 순조롭게 성장해 갔어요. 그런 와중에 또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났죠. 야 미사키, 큰일 났어. 왜 그래? 너네 어머니랑 언니라는 사람들이 접수처에 찾아왔어. 뭐라고? 저는 서둘러 접수처로 향했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온몸을 장식한 엄마와 언니의 모습이 있었죠. 이런 큰 회사의 사장이라니 대단하구나. 뭐 비방에도 지지 않고 힘냈으니까요. 역시 유명해지면 여러모로 고생이구나. 이 자식 뻔뻔하게. 그래서 용건이 뭔데? 아, 맞다. 나 결혼해. 그렇구나. 축하해. 불륜 위자료는 무사히 정리됐나 봐? 엄마랑 아빠 저금으로. 아, 그래? 하지만 그 돈을 메꾸고도 남는 멋진 상대를 잡았거든. 역시 내 딸이야.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상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본가는 자산가야. 어떻게 꼬드긴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꼭 시계 와줬으면 해. 왜? 내가 가면 부끄럽잖아. 지금까지 여동생 따위는 필요 없다고 했으면서. 오히려 내가 갑자기 나가는 게 부자연스럽지. 무슨 소리야. 넌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그이도 너를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어. 그래, 동생이 시계 오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부탁할게. 이거 초대장. 잘 부탁해.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둘은 총총 돌아갔어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고 자시고 가야 할 의무 같은 건 없잖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 사람들이던데? 그렇지. 그보다 그 약혼자라는 놈은 뭐가 좋다고 네 언니랑 결혼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뭐 속은 거 아닐까? 겉모습은 번들어지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저도 처음에는 시계 나갈 생각조차 없었지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최고의 복수를 말이죠. 휠체어를 타야 하는 미사키 양을 계속 돌봐주었다면서? 네, 하지만 그건 언니로서 당연한 일이죠. 여러모로 힘들었겠구나. 미사키는 제 가족이니까요. 사키오 양 정말 훌륭하구나. 사키오는 옛날부터 자기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했답니다. 이야, 그런 노력가인 이 아이가 좋은 년을 만나 정말 다행입니다.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잘 지어내다니 소설가 해도 되겠다. 미사키 양이 멋진 언니를 가져 좋겠네요. 그렇네요, 정말. 정말 멋진 후예야, 사키오.
저를 이용해서 동생을 아끼는 멋진 언니를 연출하고 있는 사키오. 솔직히 인내심의 한계로 언니를 때리고 싶었지만 여기선 꾹 참았어요. 웃을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야. 그럼 신부 여동생의 축하 말씀과 영상이 있겠습니다. 언니에 대한 마음은 말로 전할 수 없으니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 기뻐라. 이야, 나 벌써 울 것 같아. 다른 의미로 울려줄게. 이걸 봐주십시오. 왜 돈이 필요한 건데? 사키오가 상스랑 불륜하다가 그게 아내한테 들켜서 위자료 청구는 받았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내한테 들키다니 정말 바보같지. 뭐? 바보인 건 너겠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무튼 어떻게 좀 해결해주지 않을래? 부탁이야. 오랜만에 와놓고 이런 얘기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왜 내가 네 위자료를 내야 하는데? 단 둘뿐인 자매잖니. 휠체어 탄 여동생은 필요 없다면서. 뭐?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너를 비방한 건 언니였구나. 맞아, 이게 증거야. 영상이 흐르자 사키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잠깐, 뭐야 이게? 멈추라고! 제 다리가 이렇게 된 건 초등학생 때의 일. 언니가 절벽에서 저를 밀어서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니를 아끼는 부모님은 제가 멋대로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면서 다친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비난만 하셨죠. 그리고 언니는 하반신 불구가 된 저를 부끄러우니까 필요 없다고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에 동의했죠. 저는 10살 때부터 조부모님의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독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사고였다면 오히려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만큼 가족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웃기지 마. 전부 날조야. 제 취급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조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의 교우 관계를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여동생이 있는 줄 몰랐어 라고 할 테니까요. 저는 없는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사키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야, 이건 다 사실이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럼 영원히 행복하게. 이 망할 장애인이! 저에게 심하게 대했다는 것은 방금 전에 짧은 대화로도 알 수 있었겠죠. 물론 그 후 약혼자에게 파혼당했다고 해요. 나중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약혼자가 원래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게 결혼 상대를 구하던 사키오의 귀에 들어가 그건 자기 여동생이고 열심히 돌봐주었다고 얘기를 지어낸 거죠. 사키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신랑도 신랑이지만 제가 모르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니 정말 불쾌했죠. 사키오와 부모님은 약혼 파기 위자료와 약혼식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받아 큰 빚을 져서 길거리로 나앉았대요. 노숙자 배식소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야마자키가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할 바는 아니죠. 왜냐면 제 가족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뿐이니까요. 뭐 좋은 만남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으치! 으치! 괜찮아? 감기야? 아니, 재채기가 2번. 이건 누가 나한테 반했다는 거지. 뭐라는 거야? 몰라? 재채기 1번이면 누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번이면 누가 자기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내 고향에서는 다들 그러던데. 그럼 3번 하면? 그냥 감기지. 뭐야 그게. 빨리 일이나 하자. 예. 어디 좋은 남자 없으려나? 내 몸을 이해해주고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남자. 으치! 으치! 아, 이거 설마 미사키가 날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럴 리가 없겠지. 타이밍을 봐서 빨리 고백하고 싶다. 에치!